같이 퇴직했는데 왜 쟤만 잘 살지? 이 질문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은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질투나 부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 뒤에는 어쩌면 나의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은퇴 후 건강 상태 만족도가 평균 10.9% 감소하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무려 19.3%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은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잠시 후 똑같은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쥐고도 10년 뒤 한 명은 여유로운 노후를, 다른 한 명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했던 두 동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한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점심을 같이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부 김상진 부장과 관리부 이재영 부장.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금 약 3억 원과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은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상진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번듯한 상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퇴직금 대부분과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보태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은행 지점장 출신조차 상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었지만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월세만 꼬박꼬박 받아도 아내와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의 문은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상가는 몇 달째 텅 비어 있었고 임대문의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이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의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의 무려 82.4%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김상진 부장은 바로 그 통계 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류상 자산은 10억이 넘지만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어 병원비 내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그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상가를 급매물로 내놓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산 총액이라는 허상에 집착하다 현금 흐름이라는 생명줄을 놓친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반면 이재영 부장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몇 달간 도서관을 오가며 은퇴 관련 서적과 보고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는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서 본 한 은퇴자의 사례를 깊이 새겼습니다. 자산은 1억 2천만 원뿐이었지만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월 20여만 원을 만들고 자신의 경험을 살린 활동으로 월 4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재영 부장 역시 자신의 퇴직금 3억 원을 철저히 현금 흐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3억 원 중 1억 원은 즉시 연금에 가입해 부부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우량 배당주 ETF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6대4 비율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재영 부장은
자신의 30년 관리부 경력을 살려 한 중소기업의 비상임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소개한 한 은퇴자는 눈높이를 낮춰 오래 일할 수 있는 내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구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이재영 부장은 그 후회를 교훈 삼아 큰 돈은 아니지만 월 50만 원의 활동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 독립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묶여있던 자산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든든한 고정 수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사람의 10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김상진 부장의 이야기에 가슴 아파하는 분도 이재영 부장의 현명함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김상진 부장은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낡은 공식, 즉 총액의 신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면 이재영 부장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활동소득 등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는 물이 가득 고여만 있는 거대한 저수지가 아니라 작더라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샘물과 같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투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김상진 부장은 한 방에 노후 준비를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퇴직금과 대출금을 상가에 올인했습니다. 이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가난한 노후의 지름길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반면 이재영 부장은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연금과 투자 그리고 예비 자금으로 위험을 철저히 분산하고 관리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도박이 아닌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세 번째 비밀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김상진 부장은 은퇴 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부유한 모습을 따라 하려는 마음, 즉 과시와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은퇴 시기 한국인의 평균 부채는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리한 투자의 이면에는 종종 이런 비교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영 부장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금 흐름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찾는 나만의 기준을 세웠기에 불필요한 위험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나의 은퇴 후 현금 흐름표를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왼쪽에는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앞으로 들어올 모든 돈을 적어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생활비, 건강보험료, 세금, 경조사비 등 나갈 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 적어보는 겁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당신 노후의 설계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김상진 부장처럼 총 자산의 80% 이상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현금 흐름으로 바꾸거나 자녀들과 진솔하게 상의하여 집을 줄이고 남은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잠자는 부동산을 일하는 자산으로 깨워야 합니다. 셋째, 월 3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완전히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제2의 월급 통장, 즉 활동소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은퇴 후 10년 김상진 부장과 이재영 부장의 차이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돈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삶의 기준이라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같이 퇴직했는데 왜 쟤만 잘 살지? 라는 한탄은 결국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상황이 김상진 부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내릴 현명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그 희망의 첫걸음을 오늘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